네. 그 대표님은 승선하시다가 뭐 좀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경험이신가요? 첫 번째 배에서 제가 퇴선으로 배를 포기하고 음, 내렸죠. 처음에 배를 이렇게 나가기로 했던 배들하고 자꾸 매칭이 안 돼서. 왜냐면 내가 그 탱커에서 실습하고 탱커로 나가기로, VLCC로 나가기로 했었는데, 일본 네. 선주가 탱커 경험이 없다고, 어, 저를 거절했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전혀 다른 벌크 쪽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배, 네. 오래된 25년이 된 벌크선이었어요. 그 배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톱사이드 탱크에서 이제 네. 거기서는 하여가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함을 싣고 와서 여기서 디스차지를 하는데, 하여가 하는데 보면은 이제 발라스트를 싣잖아요. 네. 근데 톱사이드 탱크에서 물이 요만큼 한 줄기 손가락 굵기 정도가 새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나는 첫 사망자로 부입을 했으니까 일항사한테 얼른 달려가서 얘기를 했죠. 네. 물이 샌다고. 되게 나한테는 충격이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근데 일항사는 아우 그 정도는 괜찮아. 네. 나중에 정말로 크게 이제 뻥크가 나면 그때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정말 한참 있더니 정말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컵 저 정도 사이즈 정도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라고. 어, 깜짝 놀랐죠. 세상 이제 배가 곧 가라앉는 느낌이 든 거예요. 네. 얼씬 달려가서 했더니, 그래? 그러면 기관실에 내려가서 그 기관수한테, 네. 오일러한테 가서 뭐 몇 번 잠그고 발라스트 빼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기관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네. 그때 당시는 다 수동이에요. 아, 발라스트 밸브 하는 거. 조작이. 밸브 아. 오일러가 열심히 잠그고 네. 디스차징을 해요. 발라스트를.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6명이 용접수가 타고 있더라고요. 선원이 25명인데 용접수가 따로 6명이 타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요. 거기 물이 빠지면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용접을 해요. 아. 그리고 다시 이제 물을 채우는, 발라스트를 네. 채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배다. 않은 배다. 이제 출항을 했어요. 네. 출항을 한다고 이제 스탠바이에 걸려서 브릿지에 올라가서 음. 윙 브릿지로 나가는 문을 여는데 안 네. 열려. 이게 나무로 된 오래된 나무인데, 나무? 이게 이제 이 밑에 저기 철제하고 위에 철제하고 녹이 슬어 가지고 이 나무로 된 문이 안 열려서 이제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양사가 선배님이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툭 오더만 문을 탁 잡고 여기다가 탁그 발을 한 대 딱 발을 걸치고 팍 당기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이야, 이런 배에서 어떻게 사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갖고 출항을 했어요. 야, 가다가 비가 오는데 천정에서 비가 새더라고. 비닐로 또 항해 대기 다 해놓고. 그리고 하여튼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요. 네. 선원들도 다 가고 싶어서 늘 아프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선원들 데리고 그 프랑스에 들어올 때마다 선원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음. 기관 고장도 자주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가다가 야 기관 수리합니다 스톱. 우리는 이제 그 불 비춰가지고 오징어도 많이 잡아먹고, 기관부는 이제 계속 벤진 오버를 하고, 기타 등등 참 그 사고들이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항차를 그 나이지리아에서 싣고, 나이지리아. 광석을 싣고 어디로 가냐면 까오슝으로 간대요, 대만에. 가오슝. 네. 그러니까 대만을 가면 대략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나도 좀 하선을 해야 되겠다. 부푼 네. 꿈을 안고 이제 출항을 했는데, 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일요일 날 이렇게 쭉 있는데 내 당직이었죠. 내가 네. 아침 오전 당직을 쏘고 내려가서 이제 짜장면을 일요일이니까 한 네. 그릇 먹고, 선원들도 다 쉬는 날이죠. 네. 이제 좀 식사를 하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형사가 갑자기 브릿지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해치코밍이 있고, 벌크 네. 탄다 봤나요? 저는 뻘트. 해치코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있기 때문에 갑판상에서 보면, 네. 그 브릿지에서 보면 거의 배가 정상이에요. 어. 뭐 별것도 아닌데 왜 난리지? 그랬더니 이제 저 앞에서 선원들이 계속 이제 무슨 복구 작업을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그냥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기괴한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가서 보니까 뭐냐면 저기 홀더가 9개인데 네. 1번부터 6번까지가 이렇게 네.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그 한 가운데가 아, 찢어져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우 대칭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용접수가 6명 있으니까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이 큰 힘을 용접이 바로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죠, 그죠. 용접하는 과정에서 터지고 하면서. 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그 물은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선장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계속 국장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우리 배 상황을 알리고 네, 지나가는 배에다가 요청을 하자고. 근데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요. 네. 선원들도 이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막 했는데 퇴선을 해야 된다는 최악의 경우 그런 생각도 지금 이미 광석으로 풀 로딩인데 와, 하는 순간 들어가겠더라고요. 사망사니까 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라이프보트를 보러 갔죠. 네, 라이프보트가 오픈 타입으로 오픈 타입 알죠? 지금은 다 크루스 타입인데 옛날에 네. 그냥 나룻배 같은 배 에, 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엔진도 없고 아, 엔진이 원래 하나 있는데 그 엔진이 하나 오래돼가지고 하나는 자연의 엔진인데 엔진이 제대로 가동도 안 하고 우연은 노만 있는 배인데 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조선이 근처에 와야 우리가 가능하겠다. 네. 이제 그때 당시 내가 23살인데 꽃다운 나이에 아유,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냐 하고 이제 계속해서 복구 노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한 저녁 한 10시쯤, 11시쯤 됐나? 지나가는 선박이 있다. 네. 내일 아침에 그쪽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쪽 근처에 가서 네. 대기를 할 테니까 네. 우리 그때 상황까지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뭐 선장님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 퇴선을 이미 이제 배를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렸고 이제 우리는 선원들 그 저기 가방도 전부 다 가져갈 걸 하고 날보트 안에다 다 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타가지고 요걸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음날 이제 우리끼리 배를 어떻게든 내려보려고 네. 그냥 내렸어요 하나를 네. 내렸는데 위에서 볼 때는 배가 스웨일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네. 내리고는 이제 어떻게 선원들도 뭐 이거 노를 잘 저어요 엔진이 돼요 이런 거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제 우리 선장님 안 돼서 상대 선박에다가 네. 이게 안 되니까 너희가 좀 라이프보트를 좀 그때 당시 그 배는 세배에서 우리 대우조선에서 아. 신조한 배였는데 네. 밀폐형으로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최신형 배인데 네. 너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지금 저쪽에서 볼 때는 배가 멀쩡해요. 네. 딱 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 이상한 거예요. 뭐 선원들 가방은 모두 싸가지고 한 날법들 다 실어놓고 네. 퇴선을 한다 그러고 이쪽에서 보면 배는 멀쩡하고 아. 그래도 지금 어차피 지금 SOS를 쳤으니까 네네. 자기들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또 나이트보트를 우리가 내려서 도저히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긴 하다. 그래. 그럼 이쪽에서 이양사, 이기사, 갑판장 네. 3명이서 나이트보트를 내려가지고 와요. 네. 쭉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 배 올라가자 그래서 나이트보트는 그냥 거기다가 묶어놓고 네. 쭉 밑에다가 해서 묶어놓고 우리는 그쪽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퇴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선원들이 그쪽에 다 타고 네. 밀폐형에 다 타고 그 우리 한쪽에 나이트보트 한쪽에다가 선원들 그 가방을 전부 다 실었으니까 네. 실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좀 끌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저쪽에 이상한 거예요. 저쪽 선장이 생각할 때 그죠? 유럽 사람이었는데 아. 성 기장은 유럽이고 저 주니어들부터는 필리핀 애들이었고 네. 안 돼, 너. 너무.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아. 그럼 좋다. 우리는 뭐, 목숨이 중요하니까 네네. 타고 갔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다 다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저 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는 올라가니까 진짜 뭐, 이제 신조한 지 얼마 안 된 배라서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좋고, 이제 갑자기 비애감이 들더라고. 아니, 이 배는 이런 좋은 배를 한국에서 지었는데, 우리는 정작 한국 선원들은 이런 똥배를 타고 이렇게 고생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거기를 보면 너무나 잘 먹더라고, 먹는 것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그 구조가 됐으니까, 네. 그쪽에 쉬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배가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출항을 했어요. 네. 이 출항을 해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푹 자고,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배가 멈춰 있더라고. 네. 왜? 나가보니까 우리 배가 보이는 거라. 배가 보인다고? 네, 네, 네. 우리 배가 다시 보이는 거라. 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네. 네. 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배가 뭔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끌 수 있느냐, 예인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통신을 했겠죠. 뭐 예인선을 보낼 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제대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선원들한테 시켜서 배를 저 밑에 이제 그 배를 일부러 침몰시키는 경우가 보험 카바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어요. 뭐를 해제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볼 때 의심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배를 이게 일부러 보험 카바를 위해서 네네.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나이프보드를 타고 자기 배 호서 81mm짜리를 밀고 쭉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배에 올라갔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술술잘 올라가더라고. 이 갑판장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쭉 가더니,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앞에 가더니 이제 기어가더라고. 근데 배가 깨진 상태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 오래된 배. 왜냐면 두려움이 확 들어요. 야, 이거 순간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간 거야. 네. 걸어가가지고 앞에 폭스에 있는 비트에다가 이제 저기 호사를 걸어놓고 네. 서둘러서 내려서 이쪽 온 거예요. 네. 배 상태를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 배 상태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다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한두 시간 정도를 계속 타전한 거예요. 이제 진위를 제대로 파악했고 이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나이프 이쪽에서 호스 라인을 이쪽에서 끊어버리고 가더라고. 포기하고. 굉장히 비싸니까 가서 걷어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더 이상 위험하니까 여기서 끊어버리고 바로 출항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이제 내려줬고,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우리는 돌아왔죠. 근데 이제 뒤에 들어보니까 그 배가 한 2, 3일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결국 들어간 거예요. 참. 그래 지역신문에는 짤막하게 기사도 나고 네네. 또 뭐 실제로 운이 있는 그대로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도 뭐 기사 한 줄 안 나고 우리가 내가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긴장도는 뭐 중간에 그 사고가 나서 이제 막 복구하는 과정에 어떤 선원들 울기도 하고 막 극도로 흥분해서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위험도가 극도로 올라가는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사람들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 태선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한 거죠. 다들 그때 그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또 뭐 유튜브 통해서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때 이제 같이 탔던 뭐 이기사였던 누굽니다.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또 이게 어떻게 사랑의 편지처럼 그거 뭐죠?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배가 그때 오리엔트 파이어니어라는 배였는데 오리엔트 파이어니어. 오렌지 파이니어. 오리엔트. 파이어니어. 동양의 선구자. 그런 정도 되나요? 개척자, 동양의 개척자. 아무튼 내가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이라든가 조금은 범생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조금 대범해지기도 하고 또 사교적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정해진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때는 정해지지 않고 미래를 몰라도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네, 하는 방법들이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만 특별히 어떤 기회가 온다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미리 알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알고 거기다가 네.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네.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음. 옛날에 선배들은 참 좋았겠습니다. 물론 좋았죠.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줄 몰랐어요. 네.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랐거든. 네네. 해운이 이렇게 우리가 해운 강국이 되고 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가 부흥해지면서 네, 그쵸. 좋은 환경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음. 그게 될 줄 알았으면 전부 다 사업하고 전부 다 네. 투자하고 막 그랬겠죠. 땅을 사고 배를 사고. 네. 네, 선배님께서 또 태선 스토리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런 좀 힘든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삶의 전환점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또 그 부분이 우리의 그런 걸음이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태선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